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이라는 국호 자체도 원래 중국 역사 5천년 가운데서 불과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고, 또 한족이라는 말 자체도 소수민족의 하나였던 한족이 어느새 중국인의 92%를 차지한다는 그러한 발표는 참으로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한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오늘날 한족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진정 한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족에 대해서 13억 중국인의 92%를 차지하는 한족은 조사 결과 유전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즉, 한족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각 민족이 결합된 결과이며 특정 혈통 개념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중국의 한 사이트에 올라져 있는 중국인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13억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오늘날 15억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식으로 호족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 유랑민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의 중국인 중에 92%가 한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족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정치 문화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개념이고, 이것이 더군다나 사마천 사기에 의해서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입니다. 또 그 앞선 공자 시대에서는, 노나라의 공자 시대에서는 공자가 노나라와 주나라를 역사의 정통으로 삼음으로써 또 이러한 한족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종주주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또 이 사마천에 의해서 그 전에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한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사망오제라는 시조들은 자신들이 한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사망오제가 한족의 시조라는 것은 모순적이고 후대 뒤에 사람들이 앞에 일어났던 역사를 역으로 규정하는, 그래서 너는 무조건 한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는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영토사로 이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헌에 나타난 한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왕조의 이름은 유방이 한중, 곧 상강항류와 한강상류와 파촉에 봉해져서 한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이것은 한족이라는 혈연 중심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이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 이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족이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고, 섬서 통지에서는 군이 한강의 남쪽으로 한산을 마주하기 때문에 한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왕조와 당 왕조가 강성했으므로 후대의 한과 당은 중국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한은 사실 이 유방이 족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인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한족이라고 할 때에는 당이라는 것은 한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민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한과 당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고, 한인의 말과 글을 한어, 한자라고 한다. 한나라 시대나 한족의 법적 규범과 문화 관습과 관련한 것은 한으로서 이름할 수 있다.
한족이라는 게 없는데 한족의 규범이나 관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한족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는 민족사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겠고 영토사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족의 기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나라 사람들도 자신이 한족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족이라고 해봐야 이 한나라의 기틀이 되었던 한중 땅에 있었던 그것의 토착인이었던 이 사람들 또 그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한족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족이라고 하는 이들도 민족명이 다 다르고 또 스스로도 한족이라고 이렇게 혈연에 의한 한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것은 이 지역 자체가 이것은 중원이 되겠고 또 이 깜빡이는 이것은 고조선의 시작이었던 첫 도읍지였던 이 곡부 땅이 되겠습니다. 아사달입니다. 그리고 이 곡부 땅을 도읍지로 해서 이 산동반도와 중국 동해 일대 이쪽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요 아래쪽에는 여기 산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그렇지만은 이 낙양 땅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낙수가 흐르고 또 그 아래쪽으로 한강이 흐르게 됩니다. 한강은 저 밑에 양자강까지 연결이 되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문헌상으로 한족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해문왕은 한중군을 설치했다. 진나라 해문왕이 한중군을 설치했다. 이후 유방은 파촉 한중에 봉해졌으며 한중군 남정 지역을 중심으로 삼고 한왕이라고 칭하다가 천하통일 후에 한을 국호로 삼았다. 원래 하화의 중원 주민을 한인이라 칭하다가 한인은 이때부터 중국 주체민족의 통칭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한 신문에서 이 한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중에 일부인데요. 이 화하의 중원 주민을 한인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인은 이때부터 중국 주체민족의 통칭이 되었다. 즉 지역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민족명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기열전의 노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관의 바로 부하였던 장수가 위만이죠. 그래서 노관이 이렇게 유씨 일족을 피해서 한나라를 피해서 흉노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자 또 노관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위만이 또 이렇게 동북쪽으로 가서 위만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기열전 노관 이 노관전에서 여기서 보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씨 이왕 해가지고 유씨가 아닌 자로서 왕이 된 사람은 홀로 나와 장사왕이다. 지난 봄에는 한족 회음 후 한신 또 여름에는 팽월이 주사를 당했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은 여후의 계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씨가 아닌 자로서 왕이 된 자는
지금 어떠한 계략에 걸려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하여튼 그 생명 보존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노관도 그렇고, 노관은 심지어 유방의 동향이고 친구이고 태어난 날짜도 같고 늘 같이 붙어 다닌 평생의 친구였는데, 이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것도 다 허망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족 회음 후 한신입니다. 이 한신이 죽었는데 이때의 한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신이라는 것은 이 유씨하고는 혈통이 다르죠. 그런데 한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이것은 한중 땅, 그것을 근거로 할 때에 같이 다 천하를 도모했기 때문에 이 한족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이 한족이라는 말 자체가 혈통이 아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지역명이었다. 그 지역에서 뜻이 맞았던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은 허구의 민족이다. 이런 글이 대만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중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켜서 학술적으로 논리적이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실질적인 민족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에 쉐샤오동 그 교수의 말처럼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 민족이 합해져서 혼합이 되어서 나타난 그러한 이름이지 어떤 특정 혈통을 나타내는 한족만의 특징을 가진 그러한 민족의 이름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모두루 묘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진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여기에서 그 문무왕 비문의 선조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진목공, 그분이 춘추 오페로서 처음에는 오랑캐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에 주나라가 동천을 했을 때에 그때의 천자를 호위를 해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낙양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 공을 인정을 해서 진나라를 비로소 이 천자의 질서에 편입하고 또 제후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일깨우고 힘을 길러서 마침내 금성천리를 차지하는, 그리하여 진시황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 진목공이 바로 혁사만하라는 글자를 이곳저곳에 청동 기물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족, 야만스러운 하족을 굴복시켜라, 정벌하라, 이렇게 유시를 남겼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 진시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것, 지금 진목공은 진나라의 역사 또 그것을 중국사에 주로 보았는데, 공자는 종조주의자입니다. 주나라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다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상서에서 만이활하 해가지고 야만스러운 오랑캐가 하나라를 침노한다, 하나라를 훼손시킨다, 하족을 어지럽힌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이건 공자가 어거지를 부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손문도 자신을 일러서 진화인 진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1년 10월 11일 신해혁명 때에 이 손문이 내세웠던 구호, 또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내세웠던 구호는 멸청흥한입니다.
청나라를 멸하고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의 역사를, 한족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하는 이런 뜻을 내세웠습니다. 즉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은 이 청나라 만주족을 외세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의 개념은 필요에 따라 바뀌어가지고 이 청나라의 역사를 외국의 역사로 인식하지 않고 중국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청나라 사람들도 한족으로서 자처를 해야 되겠죠. 자, 한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그대로부터 이것이 내려왔을 터인데,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장 이른 시기에 한이라고 하는 글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에 보면 아까 그 앞에서 도입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방 자체가 족보가 없는데 어떻게 한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이라는 글자 자체가 옛날부터 그러한 일리가 있는 그러한 족보가 있는 글자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나라 이전 시대 상나라 때에도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이 계승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글자 자체가 계승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주나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도 과연 한이라는 글자가 맞겠는가? 그것도 의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글자가 춘추시대 이때로부터 이제 한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해 오는 글자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뜻은 다 틀립니다. 계승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자학자들 중에 또 이학건이라든지 이런 그 문자학자 중에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한에 대한 그 계승관계를 시대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예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이 없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미지의 족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방이니까 유시로 시작했다 그러면 한족이 아니라 유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정작 자기와 관련된 그런 나라 이름은 없고 이렇게 했는지 혈통적으로도 어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근거지를 삼았던 한중 그것을 국호로 삼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호뿐 아니라 또 민족명으로도 이렇게 삼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기획한 것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 주나라의 정통성을 한나라가 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천이 무척 고심해서 창안한 것이 바로 그 사기의 기록인데 어쨌거나 한나라는 중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왕조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대의 문자를 가지고 한나라를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나중에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 한나라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자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근거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용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근문상으로 나타난 이 글자가 한자와는 상당히 근접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하려면은 이것이 이 화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과 이어져서 이렇게 여자가 되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혹은 황 이렇게 읽고 있는 글자인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한나라는 바로 이 황제의 이 황제를 이은 나라다 이렇게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나라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한나라나 황제의 황자를 이렇게 이것이 황자다, 이것이 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족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는 이 말, 또 그 대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족이라는 것은 허구의 민족이다 하는 그런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기 속에서 저들의 그 시조 인식을 한번 보면 황제가 중국인들의 공동 시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기의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족의 선조가 되겠죠. 그런데 황제는 뭐 우리와는 어떤 혼인관계에 있었던 그런 족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욱 제국은 황제의 황제 금천씨 그 증손이기 때문에 계승관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것도 제국의 아들이 요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은 우리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제국, 요 오제 중에서 전욱 임금과 순임금 이분은 한족이 아닙니다. 서로 혼인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서로 사돈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사기의 오제만 보더라도 이 한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황제뿐 아니라 그 외가까지도 또 사돈관계에 있는 이 인물들까지도 자기의 족보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인들, 한족을 위주로 하는 중국인들 선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마천의 정통사의 인식은 사망오제, 하은주, 춘추전국, 진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사망오제는 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은나라 또 진나라 이것은 동이족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통을 한족의 역사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동이족은 은나라 사람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문방 비문의 소금천씨의 자손이기 때문에 김씨로 했다. 이 말은 물론 자손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날 북의 사회로 볼 때에는 기준으로 할 때는 소호금천씨는 외조가 됩니다. 친조가 아니고 외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친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서 소호금씨, 소금천씨 이렇게 됐고 성이라고도 하고 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은 성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근문을 가지고 그 시대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 한족이라는 것은 사실 문자적으로도 그 시대에 남겼던 글자만 가지고도 알 수가 없고 또 혈통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한족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한족은 혈통이나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 문화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겨난 허구의 민족이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이 중국인이 되는 대만 신문에서 그들의 석학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황제도 요임금, 주무왕, 한무제, 양계천하 손문 등 중국 지도자들도 자신이 한족이라는 관념이 없었다. 그렇죠. 뭐 후대에 한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앞선 세대에서는 자기가 내가 한족이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근래에 들어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협박을 합니다. 트럼프에게 말이죠.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것이 없는 건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개념 안에 한국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알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의 역사가 한족의 민족사가 아닌 영토사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원인의 제공자는 사마천과 공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